계신 그 K바이오랩 허브에 현장님 참석하셨는데 성도가 향후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3, 4년 정도 뒤면 막 글로벌, 한국이 아니고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 혁신적인 인천의 성도 클러스터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도 바이오 분야 쪽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VC, CVC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청계와 빅웨이브 추진 경과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빅웨이브 2.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1호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인천시의 빅웨이브 모펀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3년에 팁스 운영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맞춤 지원으로 2023년 기준으로 연간 129개의 보육기업과 1215명의 고용 창출 그리고 945억 원의 투자 해체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모펀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 빅웨이브 모펀드는 지자체 최초로 결성된 출자 사업을 위한 펀드로서 민간 투자기관의 조합에 LP로 참여하고 인천소재기업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금 하반기 출자 사업 공고를 통해서 추가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결성 총액 약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빅웨이브 프라이빗 IR 그리고 빅웨이브 글로벌 등의 확장 모델을 런칭하였습니다. 24년 7월 12일에 딥테크 분야 그리고 7월 23일에 초급차 분야 프라이빗 IR, 바이오 분야 프라이빗 IR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서 빅웨이브 글로벌 프로그램 11대 1회 경쟁을 통해 선발된 융복합과 혁신성이 중요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의학 바이오에서 간단하게 저희 K바이오랩 허브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시범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 순대 인베스트먼트의 양성은 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그 대응 제안하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 좀 눈여겨보는 거는 이제 이중항체 ADC, 특히 이중항체와 관련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DDS 플랫폼 가진 회사들 많이 보고 있고요. 유전자 편집과 관련된 기업들도 보고 디지털 치료제도 사실 약제랑 같이 처방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내년부터 열리기 때문에 디지털 지난 10년간 계속 바이오 또는 그 기타 제약사에 계속 투자를 해왔는데요. 그동안 FI 투자라고 했다고 하면 이제 제가 인발로 돼서 SI 투자를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관심이 많아서 세포 치료제도 지난해 이제 투자한 바가 있고 그 외에 항체라기보다는 항체에서 더 한 단계 높아진 ADC라던가 이중항체 그 이상의 항체와 같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연구결과부터 판매까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체를 기반한 모든 모달리티 확장. 먼저 BSK 인베스트먼트의 김형식 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제 올해 초에 펀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360억짜리 창업 초기 펀드를 만들었고 그때 이제 인천 창경으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이제 펀드 결성을 해서 창업 초기 기업 위주로 좀 투자를 하게된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뭐 창업 초기 팁스부터 스케일업 팁스까지 기업의 초기와 후기까지 전주기를 좀 지원하고 있는 그런 투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포트폴리오는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 BNH라는 회사 사명의 약자 자체가 바이오 앤 헬스케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바이오 헬스케어를 전문적으로 좀 투자하는 하우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앞서서 BSK에서 소개해주신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인천 창경에서 인천 소재의 백신 바이오입니다. 저희도 오늘 그 5개 기업들 좀 발표하시는 거 들어보고 이제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파트너스는 이제 그 P 본부, VC 본부, 바이오 본부로 나눠져 있고요. 저는 바이오 본부 소속이고 저희 뭐 본부를 나눴다는 것부터 아실 수 있듯이 바이오에 대해서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고 있고 저희는 올해 1억짜리 펀드를 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진단까지 좀 넓게 헬스케어 분야에서 좀 가장 적극적으로 아마 투자하고 있는 투자사일 것 같습니다. 저희 본부는 기기, 임상, 허가, 데이터까지 다양한 이제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밸류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기업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기업은 바이온 리퀴드입니다. 바이온 리퀴드는 이온성 액체를 이용한 약물 전달 시스템 플랫폼 기업입니다. 우리 회사는 현재까지 리퀴드 대표 정원철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희 회사는 바이오薬품의 약물 전달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작년 4월에 창업을 하였는데요. 우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정맥 주사를 맞는 것은 사실 응급약물용이지 이렇게 만성 질환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합니다. 안전하지 못하고 이제 감염의 위험도 있고 조직 손상도 있고 더군다나 코스트도 많이 들고 환자들이 잘 거부감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PR 주사는 자가 주사가 가능하지만 그거 역시도 일정 양밖에 한 번에 주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경구용은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펩타이드 약품이나 항체 약품, ABC 약품은 경구용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일에 우리가 펩타이드나 단백질 약물을 경구용을 먹었을 때 캡슐이거나 어떤 형태로 먹었을 때 입자진, 이런 세 가지는 사실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혈액에 도달하게끔 하는 거였잖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 그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생체 이용률이 물에는 금방 녹지만 물이나 어떠한 용매 없이도 녹이를 되게 되었는데요. 파열되고 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그린 색깔이 이제 이온성 보이시는 것은 이제 레세 경구액체된 이 당시에는 인슐린을 타야 됩니다. 이온성 액체가 가지고 있는 둘 다 개발을 해왔는데요. 사실은 지금 케이지라고는 이미 잘 알려진 거고요. 저희 회사 자체에서 개발한 그거보다 더 열심히 많이 있는데 아직 뭔가 진전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플랫폼 기술 특성상 확장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피아드서로 바꿀 수 있는 곳에 알토제 같은 기술과 같이 먼저 에이타하고 이제 케이지하고서를 있고 비만 치료 시장은 뭐 연평균 15%라고까지 비슷한 것이 이제 아이토 세라피스에서 저희가 함께 이렇게 창업을 했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이렇게 세 가지 이미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생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금년에는 10억, 그러니까 20억을 4월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 이제 7월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셀트립스 바이오는 항암제 및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회사는 시리즈 A라운드를 준비하고 있고 프리 127억 원 밸류에 50억 원의 투자 예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립스 바이오를 대표해서 온 전정입니다. 2017년 창업해서 지금 송파구 운정동에서 6개 가량의 파이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LG, 그다음에 화이바이오직스, 셀트리온, 제넥신 등에서 일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그 프로젝트들을 도와주시는 여러 자문분들입니다. 저희 과제는 총 6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20이라고 30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한 플랫폼 테크놀로지인데요.
세 개의 셀 베이스드 세포 기반 스크리닝 시스템을 이용해서 CD300C라는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CD300C는 아주 초기이긴 하지만 일부 발현이라든지 기능이 알려진 상태였고요. IP화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분자여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CD300C는 오로지 그 모노사이트, 그다음 TC셀만 발현이 되고요. 일반 정상 세포에서는 전혀 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CD300C가 처음 발표된 그 저널이 이제 2018년도에 B7 패밀리에 속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 PD-L1하고 같은 그룹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CD300C가 이제 PD-1하고 PD-L1하고 거의 반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분자적으로 셀 밖의 분자는 PD-1을 닮았고 안쪽 사이토플라즘 세포질 내에 있는 부분은 PD-L1을 정확하게 닮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댑트 액세서리 모레큘인 실제로 세포 내 심어졌다 그래서도 뎁12나 트램2,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에 굉장히 유명한 모레큘인데 뎁12 확실하게 분할을 시키고 이를 활용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라고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바이들이 병용 효과도 봤습니다. 병용 효과를 봤을 때 PD-1하고 논문 있군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외에도 601, 701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ABM 바이오는 링커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프리 120억 밸류의 지표를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ABK 바이오 정진현 대표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외우기 쉽습니다. 우리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엔티바디를 약자로 대문자에 소문자 B를 씁니다. 그래서 엔티바디에 관한 케미스트리와 바이올로지의 융합 연구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ABC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희들이 전체 그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ADC 약물은 항체만으로 약물을 쓰다가 이게 내성이 생기거나 약효가 부족할 경우에 우리가 첨가적인 합성의약품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경우 또는 내성 이것 때문에 약효하고 독성하고 제조단가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한 일은 우리가 캐사일라랑 에노트랑 경쟁할 생각으로 처음 파이프라인을 만든 게 아니고 거기랑 똑같은 항체와 우리 합성의약품을 만들었을 때 이 링커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논문으로 내려고 학교 교수도 있으면서 시작했다가 처음에 그게 너무 깨끗하게 싱글 컴파운드로 나오니까 저희 단독 큐어가 아니라 컨비네이션 세라피 쪽으로 가면은 컨비네이션 세라피 할 때 파트너가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처음에는 학문적인 관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컨비네이션 세라피에 또 파트너가 될 거로 생각해서 이건 그냥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항체나 스몰 모레큘 이런 거 키트로 닦거나 LNG가 아니죠. 페사일라하고 에너트 같은 경우에는 믹스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체에 약물이 붙어 있는 게 2개, 4개, 6개를 그리고 있는데 그런 믹스처가 승인된 건데 저는 지금 감히 얘기하는데 세계 최초로 싱글 숫자가 똑같은 8개짜리가 붙어 있는 드럭 엔티바디 레이쇼가 8개짜리, 그러니까 4개짜리 제가 빠뜨렸네요. 2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독성은 링커가 잘 붙어서 혈액에서 넘어가서 조직에 가서 떨어져야 되는데 미리 저렇게 떨어지는 게 독성입니다. 그러니까 링커의 특성을 굉장히 잘 살려야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또 그러니까 엔지니어드 엔티바디는 싱글 컴파운드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내추럴 엔티바디는 저희가 처음이고 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전유상 데이터를 만들어서 기술이전을 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사이라하고 에너트하고 저희 거를 비교해 보면은 다른 값이 3.5, 7.7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공인 바이오공인 케미스트리 이번에 억셉트됐고요. 9개의 특허를 갖고 있고 아까 연속 흐름 공정은 연대에 그대로 아직 가져오진 않았지만 연속 흐름 공정을 지난 15년간 연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내 회사들 보면 우리가 회사랑 같이 좀 조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CMC는 제가
그 CMC 쪽에 그 GMP 연결 규정의 PDA의 한국 회장이라 많이 정보는 얻고 있지만 실제 기업체에서 경험력, 특허 분석기관이랑 같이 일할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PDA 우리 한국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K-나이로트를 기획해서 했다고 해서 인천광역시 인천시장 바이오, 그다음 초기암 말기암에서도 초기엔 캐사이드랑 다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NO2 샘플을 얻은 다음부터는 120P 이 다음 달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지금 키트로다를 생산하는데 이거에 ADC를 지금 준비해야 하고 이 GMP 기준을 만드는 PDA는 포스텍홀딩스와 한국투자 파트너스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력도 있고 GISL, DTN, CRO와 함께 차세대 동종유래 NK스포 치료제를 개발 중인 기업입니다. 옴니아메드 윤주경 상무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옴니아메드 연구소장 윤주병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원하는 곳에 보낸다라는 그 신약 약물 딜리버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두 가지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염증 부위나 그 암세포 부위에 많은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일산화질소를 인지해서 약물이 그쪽에서만 활성화를 하게끔 하는 NSDC 플랫폼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mRNA를 선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조직에서만 발현시키는 mRNA 딜리버리 플랫폼 플랜드라고 있습니다. 우선은 NSDC 플랫폼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타겟팅 세라피라고 하면은 질병을 유발시키는 특정 단백질을 타겟팅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고 이게 큰 주류이었습니다. 스몰 몰레큘이든 아니면 항체약품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질병을 유발시키는 그 단백질이 실질적으로 정상일 때에는 순기능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지만 저희가 이 타겟팅 세라피라고 하는 저분자 화학물이나 항체약품은 질병 부위에 있는 그 단백질만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정상인 부위에 있는 그 조그만 소량이 있는 그 단백질 또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을 시키는데 대표적인 예로 잭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 잭 억제제는 자가면역 질환에 쓰이고 있는 글로벌리하게 10조 이상 팔리고 있는 연간 10조 이상 팔리고 있는 약물인데 이들이 얼마 전에 FDA로부터 블랙박스 워닝이라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 약통에다가 이런 경고 문구를 붙여라, 담배가게 있는 경고 문구처럼 이렇게 붙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게 가장 게 아니라 정상 부위에서 작용하면서 면역이 억제되면서 심각한 감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캐디오베스큘러 심혈관계 질환이 일어나거나 암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염증 부위에만 작용하게끔 만들면 그럼 훨씬 더 안정성도 확보가 되고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그 플랫폼입니다. 어떻게 보면 ADC랑도 비슷하게 했는데 그 항체 제품과 같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저 NO 센서 부분입니다. 이 일산화질소를 감응하면 거의 한 1, 2초 내에 끊어지면서 활성화 물질을 페이로드를 이제 릴리즈를 시켜주는 기반의 약물로서 요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이 염증 부위에만 작동을 하게끔 했고요. 잭의 그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보면은 이렇게 아이노스라고 하는 에노를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런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즉 잭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에노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에노 농도를 잭이 활성화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된 곳에서만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허가를 받은 약물이기 때문에 NDA 자료가 다 있습니다. FDA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자료들이 있는데 랩디에서 10mpk를 처리할 경우 2주간 처리할 경우에 40% 정도 백혈구 수치가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와 비슷하게 마우스에서 실험을 해보면 결과 토파시티닌 40에 이 25 투자 유치를 받으면 NSDC 플랫폼 쪽에 비인탄 복성 연구를와 인천 헬상 저희 팀 멤버들입니다. 창업자이신 김원정 대표님은 현재 포항공대 화학과 석대 교수를 겸임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NSDC 플랫폼이나 플레디 플랫폼의 원천 교수는 전부 다 포항공대 화학 약효나 PK 열과 모두 다 단국투여로 진행을 해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업입니다. 마지막 기업은 펄세이 바이오스입니다. 활성화 방식으로
암세포를 획기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취업입니다. 현재 시리즈 A라운드 준비하고 있고 프리밸류 150억에 70억 원의 추재 역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도 정보팀하였습니다. 저희는 퍼스트인 클래스 활성화 치타 중재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 타깃포를 통해서 항암제 내성이 극복 가능하고 저독성 고유의 항암 효과를 보이는 항암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제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살면서 2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릴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을 보더라도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거나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이제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암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억제제 방식의 다양한 항암제를 통해서 치료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억제제 방식의 항암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임상치료의 한계점을 발생시키는데요. 그것이 바로 독성과 내성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억제제 방식의 항암제를 투여받는 다양한 암 환자들이 이러한 독성과 내성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임상에서 이런 억제제 방식의 항암제들이 분명히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제약사들은 아직도 억제제의 개발 방식만 고수하고 있는데요. 활동은 암세포 생존에 필수적이면서 암특이적 타겟을 활용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기존의 바로 ADP 리보스라는 타겟을 발굴하였습니다. ADP 리보스는 암세포의 생존과 증식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뇌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뇌혈류 차단에 의한 스트레스 등으로 유전적 불안정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게 ADP 리보스의 발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때 암세포의 ADP DNA 손성 반응, 그리고 후성 유전 합조 조절, 세포 신조절, 유전자 발현 조절, 그리고 스트레스 방어 조절 등 암세포 생존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암세포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이 암세포 내부에서 ADP 리보스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또한 펄101은 당동요법 외에도 기존 항암제나 방사선요법과의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한 이종이식 모델에서도 펄101 투여 후에 종양 등장이 80%가 출원되어 현재 심사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FTO 조사를 통해서 주요 사례 25년까지 완료 후에 2026년 임상 정들을 한정하거나 아니면 기존 항암제의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을 양리 위성 자료 확보 80%, 안정성 데이터 확보 50%, CMC 진행 30%, 임상 시험 기간 PI 섭외 70%를 진행하고 있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펄101을 타겟 활성화 방식을 활용하여 두 번째 경쟁력은 다양한 사업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내성을 획득하게 되는 높은 성공 가능성입니다. 펄101이 타깃으로 하는 ADP 효능 기전과 내성 극복 가능한 부분, 그리고 우수한 확장성과 저독성 고열의 장점을 통해서 대표이사는 단연간의 전임상과 임상개발 경력을 가지고 있고 펄트레이드마이크 설립 이전에도 벤처 제약회사에서 최고 과학 책임자 및 부사장을 역임하면서 항암제 기초 및 임상개발을 총괄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팀 멤버분들은 화려한 이력보다는 내실을 택했습니다. 저희 펄스인마이스는 10년간 기초 임상개발을 함께 팀워크를 맞춰 신약개발에 최적화된 전문 실무진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임상, 전신질환, BD, 제형, 전임상의 연구를 도와주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펄스인마이스의 세계 최초의 타깃 활성화 기술을 통해 암 환자를 암 치료의 고통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저독성, 빈해성, 고효율의 기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